제발, 제발 정말 이 경험이 없고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은 부동산 경매 이야기들 중에서 상가 이야기 해볼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경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헐값에 좋은 물건을 잡는다, 이런 생각 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요즘 보시면 경기가 요즘 너무 안 좋습니다. 오프라인 상가들은 거의 다 망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온라인 시장도 좋지 않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상가 경매를 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가 경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에서는 왜 상가 경매가 지금 지뢰밭이 되었는지, 특히 또 초보자들이 왜 상가 경매를 조심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뭔지 제 생각 영상으로 한번 천천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가 경매 시장 상황을 먼저 좀 알아봐야 되겠죠. 25년도 4월 기준 서울에서 경매에 나온 상가가 213건 중에 단 39개만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낙찰률은 18%가 진행이 되는 건데, 200건 넘게 상가 매물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39건만 낙찰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평균 입찰하는 사람들도 1.9명밖에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경쟁이 거의 없어요.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지난달 이야기뿐만 아니라 상가 경매는 작년 9월부터 무려 7개월 연속 낙찰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10%대입니다. 야, 그건 어디 지방 이야기 아니야? 지방 상가 이야기 아니야? 내가 모르는 어떤 섬에 있는 상가 이야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수도권, 서울, 경기 상황도 지금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간단합니다. 대부분 외면당하고 있고 사람들이 사기를 꺼려 한다는 거죠. 큰 이유가 뭐가 있을까? 사람들이 사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기가 침체가 됐고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는 상황이죠.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큰 마트를 제외하고 물건을 산 경우들이 요즘 많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인터넷으로 물건을 비교하고, 또 인터넷에서 샀을 때 오프라인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싸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어떤 경쟁에 대한 물건들도 볼 수가 있고, 뭐 후기나 리뷰들도 내가 참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대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상가 임대 수요는 급격히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장, 경기가 침체가 되고 사람들은 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이 시장에 오프라인에 내가 가게를 낸다? 라는 거는 사실 현실적이지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럼 매달 빈 상가를 내가 경매로 아무리 싸다고 해서 낙찰을 받는다고 해도 매달 관리비를 내면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건데, 기다리는 게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고, 매달 뭐 이자도 내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매 시장에서도 사람들은 낙찰을 받지 않고 기다리고 있고, 낙찰률 자체가 10%대로 형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사례들은 너무 많죠. 뭐 동대문구의 용두동 한방 테마상가 뭐 2평짜리가 있는데, 이건 최초 감정가가 5,4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10번이 넘게 떨어졌어요. 이제 58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580만 원이면 정말 엄청 싸 보이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싸게 사서가 아니라 임대인을 못 구해서 관리비만 계속 낸다는 겁니다. 아무리 싸게 사면 뭐합니까? 관리비를 내고 나의 물건을 써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관리비랑 임대료를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흔하게 알고 있는 종로구 금기속 상가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에도 이제 경매 물건이 하나가 나왔는데, 9평 크기의 최초 경매가 시작이 2억 9,300만 원의 어떤 상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3번 유찰이 돼서 지금은 1억 5천만 원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감정가라는 게 현재 시세는 아니지만 감정가가 2억 9,300이었는데 3번 유찰이 돼서 1억 5천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최저가 가격이. 하지만 이번에도 이 물건은 유찰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물건들 싸게 샀다가 공실로 몇 년 끌 수 있다라는 걸 주변 시장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조금만 조사를 해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관리비만 진짜 연 수백만 원씩 깨지는 겁니다. 정말 상가 경매를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월급에 월세를 받아서 수익을 내는 구조긴 하지만 공실이 되면 이 구조는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임차 수요가 아예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임대가 안 되는 거고, 그럼 수익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기대 수입, 월세 수입이 사실상 0원인 겁니다. 내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자를 또 내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되기 때문에
상가 같은 경우는 관리비도 일반 관리비에 비해서 월등히 더 비쌉니다. 뭐 주차 이용 요금도 있고 엘리베이터 요금들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주거용 물건들보다는 훨씬 더 관리비가 더 비쌉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재산세, 보유세 이런 것들도 일반 주거용 물건들에 비해서는 월등히 더 비싼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관리비에 대한 부담도 절대 무시 못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주거용 물건을 낙찰을 받았다고 한번 해볼게요. 주거용 물건은 밉상이고 이거 꼴보기 싫어요. 그러면 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물건을 싸게 내놓고 판다라고 하면 주거용 물건 같은 경우는 사줄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상가는 어떤가요?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물건을 누가 살까요? 빈 공실, 막 거미줄 쳐져 있고 안에는 쓰레기 더미가 되어져 있고 관리가 안 되어져 있고 이 상가를 내가 낙찰을 받는다고 해도 언제 임대가 나갈지 모르는 이 상가를 아무리 싸게 내놓는다고 해도 사줄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큰 리스크가 될 수가 있어요. 싸게 사면 된다. 경매니까 싸게 사면 된다라는 거는 착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팔 수 있냐, 임대가 나가냐, 이게 정말 핵심인 거예요. 상가 경매에서는. 그래서 상가 경매가 일반 주거용 물건보다는 훨씬 더 난이도가 있다고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초보자이고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 어떤 물건을 먼저 해야 될까요? 상가를 해야 될까요? 아니죠. 리스크가 낮은 물건들로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주거용 물건부터 해봐야 되겠죠. 제발 정말 이 경험이 없고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주거용 물건부터 먼저 한번 해보세요. 막 지분이나 도로나 어려운 거, 대항력 있는 거, 상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 다 결국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경험이 쌓이면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이런 눈이 생기면 다 할 수 있게 돼요. 저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순서, 특히 경매 같은 경우는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 주거용 물건이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주거용 물건들 중에서도 아파트, 내가 잘 알고 있는 것들부터 한번 해보세요. 낙찰이 안 돼요. 경쟁률이 높아요. 그러면 꾸준히 한번 낙찰이 될 때까지 한번 해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마음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급한 마음에 빨리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에 이 리스크 큰 물건을 해서 정말 몇십 년이고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동산 투자는 조심을 하셔야 되고 특히나 경매는 더 조심하셔야 돼요. 경매는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되는 투자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구분상가 임장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한 100군데 넘는 것 같아요. 150군데 막 이렇게 지방도 많이 다녔던 것 같고 입찰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정말 그중에서 이거 괜찮겠다? 이거 해볼만 하겠다? 라고 했던 곳들은 진짜 10곳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러프하게 잡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 10곳 중에서도 실제 입찰을 해야겠다? 실제 리스크가 조금 낮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경매보다는 일반 매매나 급매를 좀 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물건들은 경매까지 오지 않습니다. 경매에 나오기 전에 이미 상가를 중개사나 아니면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알고 이 상가를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좋은 상가를 급매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싸다는 걸 명확히 알아야지 이걸 급매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싸다라는 걸 내가 안다라는 거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축적이 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상가라는 걸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확실하다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급매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경매에 나온 상가들은 좋다라고 얘기 드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물건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또 상가뿐만 아니라 월세 받는 지산이라든지 이런 물건들이 있죠. 그런 물건들은 19년도, 20년도 이때는 정말 인기였던 시대가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 정말 다 위험해 하시고 팔고 싶어도 지금 팔리지 않고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좀 상가 이야기 한번 해봤는데 저는 정말 무조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상가 경매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아니라 잘못하면 진짜 인생 나락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경험이 없는 초보자분들이라면 너무 급하게 투자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고 잘 아는 시장부터 조심스럽게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이 막 빨라지고 상가 투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에 말투도 좀 격양되고 이랬는데, 이런 저의 진심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나중에 다 잘 하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투자라는 거는 순서가 있고 이 리스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잘 알고 파악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매도 그렇고 일반 투자도 그렇고 싸게 나왔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좀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걸 싸다라는 걸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내가 안다라는 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 투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는 지금은 조금 보류하시고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 만드는데 많은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부동산 이야기, 또 경매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